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어느덧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챕터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3장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목차는 온라인 소비자 행동의 이해, 온라인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이유, 크로스 채널 쇼핑객과 멀티 채널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전략, 이런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란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서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어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왔는데,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온라인 시장이 어떤 활발하게 폭발적으로 어떤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표에 의하면 전 세계 온라인, 즉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한 2019년 한 3조 4천억 달러에서 2020년도 4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이 통계를 낼 때 무엇을 넣느냐 빼느냐에 이제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유로모니터라는 데서 2020년 1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이제 무슨 C2C 거래, 티켓이나 여행 상품, 자동차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제외됐는데, 2019년도 한 2조 달러, 2조 달러 정도 전 세계적으로 있고, 전 세계 어떤 소매 유통 시장에서 13%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4년도 하여튼 5년도 안 돼서 한 20%, 전 세계 소매 유통에서 20%가 될 거라고 하는데, 아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이 온라인 시장이 이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소비자는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고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온라인 검색, 오프라인 구매 소비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그때, 때에 따라서는 뭐 온라인에서 사고, 검색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온라인에서 어떤 뭐 검색, 구매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오프라인으로서 실제 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이런 이제 첫 번째와 이제 정반대 스타일의 이제 사람들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그냥 온라인에서만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실제 물건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서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든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지만은 오프라인 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이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에서 이제 검색하고 온라인에서 그냥 사람들의 구매 후기만 보고서 판단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자의 어떤 주요 특성을 가지고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관심도와 참여도가 어떤 증가를 한다. 사실은 이제 이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아주 낮은데요. 이 교육 수준의 어떤 향상으로 나에 대한 자신감 정도로 능동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소비자. 그래서 온라인 소비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매사에 관심도가 어떤 참여도가 어떤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지향의 성향을 보인다. 우리가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는 어떤 상품을 검색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다면은 정보를 검색하고 어떤 대안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어떤 정보 온라인 상에서 주어지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겠죠. 거기서 보는 어떤 그림, 특히 이제 사진들은 실제와 좀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색상 같은 것은 실제 보는 것과 화면상에 보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 지향의 어떤 성향을 보인다. 개인화 어떤 맞춤화가 지속되고 자신의 어떤 욕구 노출을 꺼리지 않고 내보인다. 개인적인 선호나 기준이 뚜렷해져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선호한다. 세 번째, 이제 관계 지향의 성향을 보인다.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무슨 멤버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은 동호 회원들끼리 어떤 관계 지향, 관계를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관계를 즐기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이제 관계 지향의 어떤 성격을 보인다. 대신 이제 고객의 어떤 주의력이 좀 분산되는 성향도 있다. 이제 너무 많은 어떤 뉴미디어가 어떤 등장을 하고 또 하다못해 온라인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댓글도 아주 평가가 다양한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주의력이 어떤 분산된다. 그래서 하나의 매체에 대한 자극과 주의력이 떨어지는데, 요즘 먼저 이제 TV 어떤 프로그램, 특히 이제 공중파의 TV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10%만 넘으면 꽤 높은 시청률에 속합니다. 특히 20%가 넘는다, 30%가 된다 하면 아주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TV 하나밖에 없을 때, 그것도 채널이 2개, 3개밖에 없던 시절에는 어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80%, 90% 이런 시청률도 보였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인데, 이제 워낙 TV 프로그램이 이제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10% 시청률도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매체라든지 이런 사이트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어떤 주의력이 분산된다. 다중직무 수행자의 성향을 보인다.
이게 이제 혁신 수용자들의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문화와 제품 기술에 관심이 또 많아진다. 그 다음에 뭐 정보 공유도 이제 빨라지고, 특히 이제 요즘은, 예를 들어 눈으로 뭘 보면서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무슨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또 동시에 한다든지, 이런 이제 다중직무 성향이 어떤 이제 많아지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문화와 어떤 제품에 어떤 관심이 많고, 어떤 기술이 진보된 그런 제품에 어떤 관심도 많아졌고, 뭐 새로운 정보에 대한 공유도,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의 어떤 단톡방을 통해서 뭐 전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온라인 소비자들은 뭐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이 온라인 소비자들은 이제 무엇을 구매하느냐? 온라인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뭐 주로 어떤 구매하는 어떤 제품들은 조사에 의하면은 무슨 그 패션을 위했던 77%, 뭐 식료품 뭐 관련 소비자를 뭐 61%, 여행 항공권을 타서 여행 관계된 것들을 뭐 63%, 오락 체험을 뭐 11%, 뭐 이런 정도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APA 시장에서 뭐 아시안 퍼시픽 어떤 주로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사람들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국 뭐 8개국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다. 또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또 구매하는 상품의 유형이 뭐 식료품 및 내환 소비자들이 뭐 한 70, 90%, 패션이 89%, 디지털 상품이 한 67%, 뭐 여행 관련 상품이 60%, 오락체험인지 67%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뭐 아시아 태평양 쪽 이제 다른 나라 아시아 쪽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좀 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인터넷이 어떤 잘 되어 있으면서 이런 온라인 구매의 어떤 비율도 높아지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했네요. 온라인 소비자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뭐 구매 후 평가 이런 이제 통상 뭐 5단계로 나눴었는데, 온라인 소비자들은 노출, 어텐션, 인터레스트, 흥미, 서치, 검색, 그 다음에 어떤 구매, 액션, 공유, 쉐어, AISAS, ISAS의 과정으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어떤 정보에 노출되고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어떤 뭐 구매를 한다든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검색 광고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검색에서 뭐랄까 위에 순위에 놓기 위해서 뭐 뭐랄까 이제 광고비를 상당히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검색 광고 또 유형으로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한 결과를 또 뭐 제시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와 어떤 유사한 또 성격의 어떤 제품에서 추천을 해주는 이런 무슨 이제 뭐랄까 뭐 글로벌 순위 방식이라든지 어떤 뭐 검색 순위 방식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뭐랄까 의사결정에 판단에 어떤 좌우되는 경향이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뭐 구매와 어떤 시용. 소비자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떤 구매를 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이제 그 사전에 어떤 체험하게 되는 것을 시용,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화장품 가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뭐 화장품을 한번 발라보게 하는 뭐 샘플을 뭐 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승 행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온라인 구매를 하는 이 뭐 디지털 시대에서는 시용을 컴퓨터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자동차를 내가 직접 이제 오프라인에서 매장에 가서 차를 몰고 시승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를 시승하는 것과 같은 이런 가상 체험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쉐어웨어라든지 뭐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시용을 해보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용을 해보고 사람들은 구매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이후에는 이제 공유, 입소문, 다른 사람들과 어떤 공유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어떤 구매를 해본, 사용을 해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어떤 공유하고 이제 확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뭐 요즘은 특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 확산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냥 그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 보고 아마 구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어떤 이제 댓글, 다른 분들의 어떤 이런 공유, 입소문을 보고서 이제 구매에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케팅에서 입소문, 영어로 이제 word of mouth, 요즘은 이제 마우스를 뭐 이제 우리 컴퓨터에 이제 마우스를 써서 뭐 word of mout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케팅에서 입소문은 아주 어떤 중요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개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해주는 정보, 즉 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지만은 저거 좀 과장됐겠구나, 뭐 또는 뭐랄까, 믿음했던 신뢰했던 수준을 좀 낮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좋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신뢰성을 이제 높게 두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입소문은 뭐 시간과 어떤 장소에 어떤 제약이 없고 뭐 전파력이 일단 높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오피니언 리더, 의견 선도자, 오피니언 리더가 퍼뜨리는 입소문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서 뭐 디지털 경제의 어떤 등장, 산업 구조의 어떤 발달에 따라서 우리 이제 한동안 우리 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표현을 이제 아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과거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옮겨가는 어떤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에서 특히 이제 전기가 어떤 발명이 되면서 아주 많이 했던 산업사회가 어떤 변화를 갖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부터 어떤 정보화 사회로 이제 옮겨갔는데, 정보혁명.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AI가 이제 탑재된 로봇이 나오고 하면서 우리 이제 AI로 의한 어떤 지식혁명,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지식혁명 이제 또는 우리 이제 무슨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디지털 경제로 어떤 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경제는 소비자와 어떤 생산자의 과거의 어떤 장애물이었던 어떤 지역 시간과 장소의 차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떤 시간의 차이가 났다. 우리 이제 쌀은 가을에 집중 생산되는데 뭐 봄에도 해야 되고 이런 먹어야 되고, 어떤 시간의 차이, 어떤 장소, 거리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 서비스라든지 통신, 수송 등등 분야에서 글로벌 인프라를 제공해준다. 서비스 산업, 특히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떤 플랫폼에 의해서 전 세계가 어떤 동시에 있다 이용을 하고, 통신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정보와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지식 중심의 경제사회. 예? 정보와 아이디어가 어떤 중시되는 뭐 지식 중심의 어떤 경제사회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균일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또 좀 더 시간이 있어야죠. 이게 뭐랄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인터넷망이라든지 그런 데 차이가 좀 적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이유. 사람들은 이제 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까? 첫 번째가 이제 뭐 편리성이다 하는 거죠. 예? 뭐 직접 뭐 차를 타고 밖에 나가고 뭐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집안에서 다 해결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뭐 다양한 선택. 예?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은 뭐 아무리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더라도 선택의 폭이 온라인만큼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주문. 이게 내게 맞는 어떤 것들을 이제 주문할 수가 있다. 되게 이제 오프라인은 되게 이제 레디메이드 기성 제품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훨씬 활발할 수가 있고, 특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대개의 경우 이제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정보의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통제가 어떤 가능해진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뭐 6가지 크게 6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이제 뭐 자세히 일단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편리성. 온라인에서는 쇼핑과 구매가 어떤 편리해졌다. 그래서 이제 직접 뭐 매장을 찾아간다든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어떤 이제 필요한 웹사이트를 찾아서 뭐 다양한 가격, 뭐 다양한 상품 가격, 뭐 서비스 특징 등 것들을 훨씬 더 뭐 잘 비교해 볼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 같으면은 오프라인 같으면은 매장에 가서 내가 이제 뭐 여기저기 물건이 몇 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대에서 뭐 줄도 서야 되고요. 뭐 이제 또 그 물건을 내가 들고 와야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편리성이다. 두 번째로 이제 선택의 폭. 선택은 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얼마나 다양하게 뭔가에 달려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의 사이트,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쿠팡이면 쿠팡만 하더라도 이제 아주 어떤 다양한 뭐 제품들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 백화점보다 훨씬 다양한, 이마트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이 쿠팡에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수많은 상품들에 뭐 어디가 가격이 싸고 상품이 어떻고 뭐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는 비교 사이트도 있죠. 그래서
선택 지원을 또 뭐 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어떤 기술들도 있다. 뭐 우리 책에는 그 보서 그 스피커 제조업체인 보서라는 그 사이트에는 뭐 스피커 내지 또 스피커 관련 제품만 하더라도 10만 개 이상의 제품이 뭐 그들 사이트에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뭐 다양한 뭐 선택의 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주문. 이제 물론 그 온라인 사이트도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이제 뭐랄까 레디메이드 된 제품만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지만 또 맞춤 소비자들에 대해서 맞춤 주문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제 와이셔츠를 이제 맞춤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맞춰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내 키, 몸무게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떤 입력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 신체 사이즈를 뭐 재지 않더라도 내게 딱 맞는 어떤 이제 와이셔츠를 만들어 보냈는데요. 이랬던 이제 개별화된 정보를 통해서 맞춤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터가 이제 소비자한테 하는 무슨 이메일 공지라든지 하는 커뮤니케이션. 마케터가 소비자들에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거꾸로 소비자가 이제 마케터에게 여러 가지 뭐 구매하고 서비스를 요청한다든지 무슨 정보를 요청하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대화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메시지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무슨 뭐 트위터라든지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뭐 요즘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젊은 사람들은 오프라인 소비자, 자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오프라인 대화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대화가 더 뭐 일반적이고 더 많이 하는 뭐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뭐 비용 문제. 일단 이제 온라인은 뭐 점포 크고 넓은 점포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점포를 뭐 임대료라든지 뭐 또는 뭐 점포를 이렇게 구축하는 어떤 그런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점원들도 온라인 사이트를 유지하는 인원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오프라인 매장에 같이 그런 다양한 점원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물류, 택배하는데 뭐 더 많은 좀 비용이 들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훨씬 더 어떤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훨씬 더 이제 가격이 더 저렴하죠. 온라인 쇼핑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통제. 사실은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주고받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떤 중요한데요. 뭐 내가 이제 내 개인 정보라든지 특히 내 이제
뭐랄까, 이제, 카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발달을 해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부분 강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